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저점 매수, 그리고 이제 매도세가 좀 전체적으로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. 그동안 이제 매도가 좀 퍼부어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,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워낙 많이 빠졌다,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양시장이 무려 9거래일 만에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는데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섞여 있었잖아요. 근데 오늘은 상승 종목수가 많았다. 다만 이제 진정한 상승은 코스닥 상승 종목수 1000개 돌파해야 되거든요.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아닌 조심스러운 반등 이렇게 봐야겠죠. 외국인들 전기전자 업종 매도했는데 그 외 업종은 매수해서 제가 좀 걱정했던 건 매도 업종이 확산되는 거 아닌가. 좀 주로 한 놈만 패는 그런 양상이었잖아요. 그런데 뭐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혹시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뭐 조선업종, 금융주, 건설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주력 수출, 물론 이제 조선도 수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출, 그러니까 뭐 자동차, 반도체, 배터리 이런 쪽은 또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.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흐름이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시장이 이제 시원스럽게 올라가고 상승 종목수 압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중에 어떤 동향을 보면 미국도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. 그러니까 S&P 500도 뭐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이제 이런 형태를 보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쭉 빠졌다가 플러스 났다가 결국에는 또 밀려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. 그래서 미증시가 아직은 불안정하다. 근데 이제 많이 빠졌으니 저점 매수 가동하는 건 맞는데 이제 좀 불안정하니까 상승 종목이 압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. 일단 조금 하락이 진정된 거 정도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느낀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지수는 플러스가 났잖아요. 미국의 성장률이 플러스가 났고 특히 예상치가 이제 2.0 정도였는데 2.8%.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2.8% 나오게 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금리를 내릴 텐데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를 내리고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야 이거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나서 주식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.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증시가 좀 고전을 하다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경기 침체 없이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미국의 현재 성장률 이런 걸 봐서는 당장 뭐 미국이 경기 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안도감이 있었죠. 그래서 미국의 지표 봐서는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는 조금 덜어내도 될 것 같다. 이게 이제 지수가 플러스 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동을 했습니다. 그리고 특이한 건 뭐였냐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업종 종목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갔어요. 우리 증시에서 자동차주 약했잖아요. 제가 굳이 뭐 폭락한 포드를 들지 않더라도 뭐 GM도 오늘 5% 빠졌거든요. 우리 증시에서 자동차주 약했죠. 그리고 오늘 증권주, 금융주 강했는데 미국에서 주요 어떤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. 뭐 찰스 슈왑 이런 게 오늘 3.4% 정도 올라갔잖아요. 그래서 금융주 강했고,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캐터필러가 또 강했잖아요. 우리 증시에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, 중장비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. 또 어느 정도 연동이 됐고, 그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 강했죠.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길러드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이제 제약주들이 뭐 물론 하락한 종목도 있긴 한데. 전체적으로 좀 이름 알려져 있는 제약주들은 대체로 강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초대형주군 말고는 그 초대형주 아랫단에 있는 제약주들은 대체로 강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조심스러운 가운데 미국에서 풀리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보면 아침에 제가 쭉 기술적인 차트 보여드리면서 오늘 코스피하고 뭐 코스닥도 그렇고 종목들별로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코스피 이제 121선에서 튕겨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2월 이후에 121선에서는 올리는 이게 사실은 저 연두색 61선에서 돌렸어야 됐거든요. 그러니까 2750이 이제 깨져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 레벨로 내려온 거라서 이거 깨지면 그냥 2600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 자리였잖아요.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위치에서 돌린 거는 일단 다행스러운 거고,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21만 원 전후 저 61선 아래에서 좀 비비면서 올라가는 시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어저께 하루에 그걸 깨져버렸고. 오늘 121선에서 장중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튕겨서 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한 20% 정도 빠진 상태에서 종가가 저점 대비 3% 플러스가 나면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. 오늘 거의 그 수준이긴 해요. 예,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20% 정도 빠진 상태에서 저점 대비
플러스 3% 정도에서 마감을 하면 제법 강한 반등이 연속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긴 했거든요.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, 좀 애매하게 그 수준 비슷하게 이제 마감이 됐고,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에 좀 밀리기도 했던 거는 이제 어쨌든 대만의 휴장 이후에 열리면서 TSMC가 빠졌거든요.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또 빠지는 건가? 이런 걱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상승폭이 애매하게 끝났고, 우리 증시에서 그냥 강한 종목군들이 조선주죠. 예, 조선주는 이제 실적, 수주, 뭐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선주, 그다음에 이제 부품 업체들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도 일부 종목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, 실적도 잘 나왔죠.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좀 강세를 보여서 좀 강한 종목, 어정쩡한 종목, 못 가는 종목을 이제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는,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올라갔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대부분은 하락에 진정되고 몇몇 종목은 그냥 열심히 랠리 가고 요런 틈이 만들어지고 있다.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다음 주 되면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기술적 흐름 보면.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는 매도를 했는데 어제하고 좀 비슷해요.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만 5천억 팔았잖아요. 그리고 대부분 그 외 업종은 대부분 다 순매수였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한 놈만 팬다. 뭐 이런 어떤 하나만 때린다. 이게 됐죠. 그러니까 최대 매수한 건 금융, 그 다음에 운수장비, 자동차 조선이 운수장비에 들어가는데,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걱정했던 시나리오는 순매도 금액이 늘어난 가운데 전기전자가 절반, 나머지 이제 그 철강, 화학, 운수장비, 금융 이런 것들이 또 매도가 누적이 돼 있는 거, 되어가는 거, 이거 되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반대, 전기전자만 매수로 바뀌면 되는 그런 조건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고,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전기전자는 왜 못 올라갈까?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모건 스탠리에서 뭐 아시아 주식 뭐를 팔아라 뭐 이런, 그러니까 모른 투자이익은 낮춘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,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어떤 버블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뭐 엔캐리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, 외국인들이 저 선물이 매도가 쌓였잖아요. 그러니까 매도 쌓였는데 저게 기존에 매수했던 거 청산도 있지만 신규 매도가 되게 많았거든요. 매수 청산한 순매도랑 신규 매도된 순매도하고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매수가 청산되고 이제 그만 올라가겠구나 이거고, 신규 매도라는 건 이제부터 빠지겠구나 이런 거라서 의미가 서로 다르거든요. 근데 신규 매도가 제법 쌓여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막 올라가긴 어려우니까, 그래서 일단 뭐 대형주 몇 개 가지고 발목을 잡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발목을 잡힌 거다. 근데 이게 이제 돌아서면 반대로 이제 그 종목들이 풀리게 될 가능성은 있죠. 그래서 시황상 이제 외국인들 선물 동향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종목은 외국인들 뭐 오늘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자동차주, 뭐 전차 쪽 매도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조선, 금융 이런 종목군들이 순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4천억 매수했잖아요. 하이닉스, 삼성전자 2,200억 담는 모습이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제약, 바이오, 금융, 조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담았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특별하게 무슨 업종 특징이 있다. 근데 제약주가 조금 포진해 있고, 그 다음에 조선 부품, 피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네,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매수에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요. 기관 투자자들은 게임주,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, 그 다음에 역시 조선 부품주, 그런 것들이 좀 순매수에 들어가 있고, 일부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일부 좀 이제 그동안 좀 약간 외면받았었는데 약간 들어가 있는, 예,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. 자, 오늘 미국 PCE 나옵니다. 예상치가 전년 대비 2.4%, 전월 대비 0.2%, 근원 같은 경우는 2.5, 0.2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거보다 살짝 아래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잡혔다. 그리고 소비는 괜찮아지고 있고, 이제는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 가능하다.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 있는데,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. 지금 금리 인하야? 그러면 빅테크 말고, 중소형주 살 거야. 이런 게 가정이 됐잖아요. 근데 오늘에서는 이게 다시 이제 원래대로, 그럼 저쪽 한바탕 놀았으니, 그래도 어쨌든 실적이 눈앞에 보이는 실적은 메가캡이 더 좋잖아요. 메가캡이 상승 시도를 하고, 또 종가가 어떻게 되냐. 그러니까 메가세븐 종목 중에서 적어도 5개가 플러스가 나줘야 이제 풀리는 거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.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변동성, 또 그 빅테크 주들의 약세를 엔캐리 자금 이슈로도 생각하는 쪽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.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하면서, 또 이제 엔화가 강세 보이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 투자돼 있던, 또 다른 데 투자돼 있던 자금이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주요 대형주들이 빠진다,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좀 완만해지고, 이제 그 다음에 메가캡이 움직이고 이런 구도가 되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아쉬운 건 이제 수출주가 좀 시원스럽게 올라야 되는데,
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현대차, 기아 뭐 2차 전지 다 부진하잖아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대세로 올라갈 때는 수출주들이 올라가줘야 좀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삼형제가 다 빠져버려서 그쪽에서 좀 살아나는 조짐이 다음 주에는 좀 나와줘야 된다.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본 차트 중에서 조금 이제 뭐 보기 불편했던 차트가 뭐가 있냐면 올해가 작년도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갖다 붙이기긴 해요.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은 분명히 다르잖아요. 예, 이 구간은 좀 다르게 움직인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, 근데 약간 이제 좀 작년하고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좀 비슷하게 간다. 그래서 지금부터 한바탕 조정 보이고 다시 가는 거 아니냐?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또 여기 이 부분을 또 의식하고 계절적 특성으로 밀리는 거야. 이런 어떤 주장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미증시는 또 7월 계절적 특성상 이제 오늘 어제부터 이제는 좀 반등 시도하는 그런 사이클로 바뀌게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패턴 대 패턴이 이제 맞부딪히긴 하는데, 근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뭐 이제 금리를 내리는데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내리는 거야. 인플레이션이 잡혔어.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하면서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어떤 매도가 진정되면서 작년과 좀 다른 흐름이 나오는지.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어서 저러다가 진짜 저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일종의 어떤 패턴 중에 하나로 이제 우연히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도 한번 체크는 제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한 주 수고하셨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,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